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그 영어의 박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외고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었는데요. 저희 태그 영어의 프로그램은 태그 영문법과 태그 영단어 요게 두 개죠. 오늘은 그 영어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수능을 보거나 내신을 위해서도 영단어는 아주 절대적인데요. 영어 문법을 아예 몰라도 영어 단어만 알면 눈치 빠르면 3등급, 때에 따라서는 2등급까지도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학습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능뿐만이 아니라 전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단어를 어떻게 암기하는지, 영어 천재들은 어떻게 영단어를 암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6,000개 정도 단어가 필요한데, 태그 영단어 한 9,800여 개 단어를 수록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단어책들은 한 가지 방법, 말장난이면 말장난, 어원이면 어원, 이미지면 이미지, 요거 한 가지로만 단어를 암기하도록 책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먼저 외운 단어를 나중에 외운 단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밀어내는 이런 간섭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야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에 geography에서처럼 지오가 땅이고 그래피가 그림이니까 땅의 그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원을 이용해서 외우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위에서 본 단어. 킹크랩 모두 다 아시죠? 근데 킹크랩을 아는데 크랩이란 단어를 따로 암기해야 됩니까? 요거로 연결만 한번 시켜주면 되는 거죠. 킹크랩은 큰 크랩을 말하는 거겠죠. 개라는 뜻이니까요. 코로나도 우리가 따로 외워야 됩니까? 코로나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observe,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기저귀가 없어봐, observe, 이 초성을 이용해서 observe, 초성을 이용해서 단어를 암기 방법을 만들어서, 오줌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있나, 기저귀가 없어봐, 오줌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초성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 이것도 유효합니다. 4번. 아니면 그 압소바라는 옛날에 그 아이들 기저귀 이름 압소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프랑스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압소바를 이용해서 암기를 해도 되고요. 이전에 한번 들어왔던 그 기억으로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해도 되고요. 4번 trait, 네 번째 방법은 특성, 특질, 특색, 특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DNA가 유전자에 들어있다. trait. 이것도 이제 발음이 비슷한 한국말로 암기를 하는 거죠. trait, 들어있다. 이렇게요.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단어 안에 있는 단어를 연결을 해가지고 분해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kidnap, 납치하다, 유괴하다, 이런 뜻인데, kid를 낮잠 잘 때 납치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냅이 낮잠이라는 단어니까요. 1타 2피가 되겠습니다. kidnap을 암기를 하면, 냅을 몰랐다 그러면 kid도 이 kid는 대부분 알고 있겠죠. 낮잠이 냅이니까 1타 2피, kidnap도 외우고 냅도 외우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pale,
제가 많은 단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철자가 비슷하면 뜻이 비슷합니다. 뭐 이런 뜻이 있는지 들어있는지는 어원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지만 male, pale에서 앞에 있는 P만 M으로 바꾸면 male들이 pale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해서 pale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철자가 비슷한 걸로 암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challenge, 도전하다, 도전 이런 뜻인데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만든 챌린지인데요. 먼저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뒤집어 쓸 사람을 이제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줄을 타고 계속 여러 사람들이 이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뭐 기금도 마련하고 기부 캠페인도 하는 이런 운동, 아이스버킷 챌린지. 여기 사진까지 갖다 놨습니다. 요거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요 아이스버킷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방법, retrieve, 회수하다, 되찾다, 되찾아오다 이런 뜻인데요. 요거는 어떤 단어를 알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철자를 이용해서 이제 단어를 암기하는 겁니다. retriever, 개의 종류 중에서 retriever라는 것이 있죠. 철자가 비슷하면 뜻도 비슷하다. retriever가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뭘 이제 공을 던지면 잘 돼가지고 오는 종인가 봐요. 개 종류 중에서. 그래서 retrieve에다가 er 붙여가지고 retriever 이렇게 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개가 워낙 뭘 던져주면 잘 가지고 오기 때문에 되찾아오다, 회수하다 이렇게 retriever를 이용해서 암기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7, 8가지를 섞어서 단어 암기를 하면 이 간섭 효과가 훨씬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거죠. 영어 최상의 아이들은 이렇게 외웁니다.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암기하면 힘들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것들은 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느냐? 제가 이 모든 단어들의 암기법을 세이브하고 제작하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도 최소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 3, 4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2가지, 3가지를 섞기에는 너무 장시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단어책을 만드는 분들이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방대한 작업이라. 그러나 저는 단어 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1대1로 대응시키는 거, 단어를 1대1로 대응시키는 버릇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play, 놀다, play, 놀다 이렇게만 대응해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뭐 희곡, 연극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놀이라는 뜻도 있고요. The moonlight plays on the surface on the lake. 만약 이런 문장이 있다면 The moonlight plays on the surface on the lake. 이런 문장이 있다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달빛이 호수의 표면 위에서 논다? 뛰어놀아?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레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뜻을 머리에다 심어 놓아야 됩니다.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뜻이 여기저기 움직이다입니다. 여기저기 움직이다. 플레이의 뜻이요. 정확한 뜻은. 그래서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들은 play soccer, play basketball 이렇게 play가 붙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이 여기저기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서 스포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play가 붙는 겁니다. 여기저기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들은요. play는 여기저기 움직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달빛이 호수 표면에서 플레이한다. 어른거린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기저기 움직이는 거니까 어른거린다. 이렇게 대표 중심 뜻을 하나 암기해 놓으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막힘없이 유려하게 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대한민국의 영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를 연락해 해서 잘 해도 좋은 대학교를 가도 원어민이랑 대화를 못한다. 이거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독해나 하고 문법만 풀어가지고는 말하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저를 만약 문교부 장관을 만들어준다면 아마 최상위권 대학에서 영어 논술을 보게 되면 뭐 니트 시험이지 뭐든지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어에서 한 문제가 학교를 당락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만약 논술 문제, 주관식 문제를 내 가지고 영어 주관식 문제를 내서 영어로 바꿔라 했는데, 거기에서 뭐 단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다가 아주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이렇게 한 문제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의 해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관식으로 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한글로도 논술 시험을 보는 마당에 영어 논술을 본다면 최상위권 학교에서, 그럼 그 밑에 학교들도 다 영어 논술을 따라서 볼 거고요. 영어 논술을 보면 영어 말하기 끝납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영어로 글을 쓴다? 그럼 말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 말하기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최상위권 대학에서 영어 논술을 보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 시험 보는 것처럼 우리가 뭐 독해나 풀어 쌓고 빈칸 넣기나 아니면 순서 맞추기나 뭐 이런 독해를 위한 이런 시험을 보다 보면 말하기를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뒤집기 위해서 언제든 영어 논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시점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어 수능만 준비를 하다가 만약 그 시험이 변화하게 된다면,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할 거, 그리고 이렇게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다 그래서 수능에 피해가 갑니까? 또 이득이 됐으면 이득이 됐지 피해는 절대 안 갑니다. 그게 영어의 본류에 더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조금 하되, 이렇게 영어의 단어의 중심 뜻을 가지고 암기를 해놓으면 영어 말하기나 논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중심 뜻을 암기하는데 가장 좋은 게 이거죠. 이거 어원입니다. 어원 이거는 support가 보세요. sub 플러스 port. sub이 밑인데 밑에서 port 힘이라는 어원이고요. 밑에서 힘을 주어서 떠받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sub의 b가 port의 앞에 있는 p 때문에 이제 자음동화가 돼가지고 support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밑에서 힘을 주어서 떠받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려진다면 지원하다,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돕다 이런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 my father support my family 이렇게 했다면 먹여 살린다라는 단어가 안 되겠습니까? 이거 support가 밑에서 지지한다, 먹여 살린다, 부양한다 이 뜻도 나올 수 있겠죠. 어원을 암기하게 되면 정말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또 끌어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주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입을 맞춰 전부 다 모두들 어원으로 암기해라, 어원으로 암기해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단어를 암기했다면 독해를 통해서 그 암기한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어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쭉 보면서
그 안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확인하는 단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중요한 게 빠졌네요. 단어 암기를 할 때는 첫날에는 1강을 암기를 했다면 두 번째 날은 2강을 암기하고 세 번째 날은 2, 3강을 암기하고 이렇게 중복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망각곡선처럼 반복을 자주 해줄수록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한 번 외우고 막 한 몇 달 있다가 또 다시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 1강을 한 번 외웠으면 그 다음날 1, 2강 외우고 그 다음날은 1, 2, 3강을 외우고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누적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날은 앞에 있는 1강 빼고 2, 3 뒤에 4강 하나 붙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날은 앞에 있는 거 두 개 빼고 3, 4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빼고 뒤에 있는 거 하나 붙이고 맨 앞에 있는 2 빼고 뒤에 5 붙이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4, 5, 6강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전체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적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어를 암기했던 수고가 아주 빠르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래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적적으로 암기하는 것. 이 방법을 꼭 명심해 두시고 단어를 암기할 때 이렇게 누적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진도에 맞춰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단어를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요. 더 많은 정보는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